자, 시작합시다. 자, 지금 hx는 어떤 함수라고 했냐면은, fx에서 빼기 gx 이런 함수입니다. 맞죠? 그런데 얘가 감소하는지 증가함수인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우리가 뭘로써 따져줘 라고 했을 때, 미분했을 때의 부호로서 따져줍니다. 맞죠? 그러니,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알죠? 지금 이거는 각을 미분해준다. 요렇게 돼버리시니까, 결국 0과 2 사이에서 f' 빼기 g'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시면 돼요. 그럼 f'이 지금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 형태, 그리고 g'이 이거니까 여기 있는 f'에서 g'를 뺐다. 그렇다면 양수 음수 0과 2 사이에선 0과 2 사이에서 양수야 음수야? 0과 2 사이에서는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서 누가 더 커? 위에 있어. 빨간색 위에 있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큰 것을 뺐어. 그러니까 노란색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뺐어.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그 얘기잖아. 결국 얘하고 얘하고 빼주면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거 체크하셔서 얘는 따라서 h라고 하는 것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어디서? 0과 2 사이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 자, 니은 갑니다. hx는 x는 2에서 극속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야, 극속값은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어떻게 됐을 때가 극속값을 갖냐 안 갖냐라고 해? 미분했을 때의 부호가 바뀌냐 아니냐 이거 보는 거지. 어떻게 해? 여기 미분했을 때의 부호는 알아요. 여기가 방금 알았어요. 뭐라고? 부호가 h'의 부호가 얘가 음수였다고요. 방금 확인했잖아. 여기 사이에서 음수였어. 그럼 여기 사이에서는 0보다 작을 때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고. 맞아 아니야? 그리고 0보다 다시 2보다 클 때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지금 누구 그린 거야? h'의 부호를 찾은 거야. 그럼 니은 봐봐. x는 2에서 극속값을 갖는다라고 했어. 극속값 x는 2에서 가죠? 광이라 가죠? 같지. 응, 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지? 왜? h'의 부호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극속값 갖는 거야. 니은 맞다고. 기억도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디귿 갑니다. hx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은 자 이렇게 그려져요를 알고 있어. 증가, 감소, 증가. 누가? h라고 하는 함수가. 그럼 내가 h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야. 왜? fx가 지금 몇 차 함수라고 했는데 3차 함수라고 했고 gx는 2차 함수라고 했어. 그럼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봤자 어쨌든 얘도 3차 함수야. 그럼 양수, 음수, 양수 여기가 얼마? 얼마일 때? 0일 때. 여기가 얼마일 때? 2일 때. 맞아? 근데 H0이 얼마라고 했어? 우리 알죠? H0은 여기다 00 대입하니까 F0 마이너스 G0인데 F0과 G0이 같을 때라고 했어. 그러니 결국엔 얘를 뭐 한다? 0,0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얘는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맞아 틀려? 아니죠. 그렇죠. 정답 그래서 기억 니은들은 정답 3번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보세요. 야, 시간 t의 변화에 대한 위치 x의 변화율. 이게 뭘까? 이 말 뜻이 뭘까? 시간의 변화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시간의 변화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뭐야, 이게? 시간의 변화에 대한 뭐라고? 위치의 변화율. 이게 뭐야? 속도야. 이해됐어? 그냥 말을 이렇게 풀어놔서 표현한 것 뿐이야. 맞아?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x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것이 뭐라고? 결국에는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점점 델타 t를 점점점 어떻게 했을 때, 줄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을 때 어떠한 그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용어도 알아야 되거든. 시간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시간의, 그러니까 흐름이야. 그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오늘 공부를 8시간 했다. 공부 8시간 했어. 이렇게 했을 때 표현하는 게 시간이고, 어떤 그 순간이라는 표현은 시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오 혹은 뭐 자정, 뭐 아니면 오늘 우리 뭐 3시 만나 이랬을 때 그 3시라고 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시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괜춘? 그럼 여기 있는 시간 t의 변화에 대한 위치 x의 변화율에다가 내가 뭘 해주시면 그대로 리미트 한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시면 이것이 곧 뭐를 말한다? 그냥 뭐를 미분한 거랑 같다? x를 미분한 거랑 같은 속도를 말하시는 거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속도지 그치?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냥 순간 속도를 말하시는 거지. 그럼 이것도 살짝 바꿔볼까? 앞에서 말했던 대로 시간은 어떤 흐름이잖아. 근데 흐름이 아니야. 얘가 엄청나게 줄어들다 못해. 어떤 한 그 점에서의 그 타임 그 순간이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시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 이거를 대한 이라고 쓰면 어떤 시각 t에 대한 어떤 한 순간에 대한 위치 x는 어떻게 변하는가? 근데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짧은 순간이 돼버려서 결국에는 극한을 취한다. 그 얘기랑 같은 의미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그냥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얘를 극한 취하는 것이 곧 시각 t에 대한으로 말을 바꿔준 것 뿐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이건 뭐야? 위치 x를 뭐 한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게 끝이야. 그럼 이거 말고 실제에서 문제에서 나오는 게 그 세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그 세 가지가 뭐뭐뭐 있는지를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길이 있고요. 넓이 있고요. 부피 있는데 그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런 식이야. 자,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까?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생각해봐. 방금 위에서 했던 것이 위에서 했던 짓이 그냥 x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미분했어? t에 대해서 미분했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얘는 l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얘는 s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얘는 v를 가지고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쓸 겁니다. l을 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한다. s를 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한다. v를 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는요. 얘가 계속 변하고 있을 거야. 계속 변하고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돌멩이를 가지고 호수에다가 던졌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파도 이렇게 원이 생기겠지. 그 원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 원이 커지는 그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이 커지는 그 넓이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빠르냐? 아니면 느리냐? 얼마나 빠르냐? 속도가 처음에 더 빠르냐? 아니면 나중에 더 빠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몇 페이지 가실 거냐면 154페이지 가십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럼 우선은 이 생각부터 하셔야 돼. 내가 지금 할 거는요, 그림자 끝이 지금 맨 처음에 어디서 있다고 그랬지? 이 가로등의 가로등 어디서부터?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있던 거야? 여기 있던 거야. 그럼 그 그림자 끝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림자 머리 끝은
원래 시작이 어디였어? 여기였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누가 생기겠어? 그림자의 끝이 생기겠지, 머리 끝이. 그럼 그것이 쭉 가다 보니 어디가 생겼어? 여기까지 생긴 거야. 맞아? 위치가 얼마만큼 변한 거야?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변한 거야. 그 끝이 위치가 이만큼 변한 거야. 그 변화율을 뭐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고 t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게 첫 번째 그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얘는 문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 90m per 분이라고 했나? 그렇죠. 90m per 분이죠. 그럼 90m per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너희가 일정 어떤 그 순간을 생각을 할 건데요. 내가 t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는 뭐라고 써? t분이 지났어. 그렇다면 90t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보입니다. 뭐가 보이시죠? 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했듯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는 삼각형과 여기는 삼각형은 뭐 한다? 닮음이죠. 내가 여기를 가지고 L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은 몇 마이너스 몇? L 마이너스 90t 좋습니다.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그대로 쓰면 되지. 뭐라고? L 대 3은 얼마? L 마이너스 90t 대 얼마? 1.65 따라서 가주시고 따라서 1.65L 이것이 3L 마이너스 270t 넘겨주고 270t 넘겨주면 1.35L 여기까지 괜찮으실 거고 여기다가 100을 곱하고 그럼 여기다가도 100 곱하고 135를 나눴을 때 270에 두 번 들어가서 여기는 200t가 나옵니다. L이 몇이라고? 200t야. 맞아. L이 200t면 여기를 t로 표현하면 200t란 얘기고 여기는 몇 t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110t야. 맞아? 자, 그럼 우선 정답부터 내볼게. 1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림자 끝은 이만큼의 변화량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순간 얼마? 200이야. 단위는 어떻게 쓰시느냐? 미터를 가지고 분에 대해서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단위 맞춰주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학 시간에는 킬로미터, 미터, 뭐 센티미터 이런 거를 맞춰주고 뭐 분, 초, 시간 이거 맞춰주는 게 중요했었다면 여기는 그것 때문에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 진짜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단위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세요. 문제 뭐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그림자 길이를 t에 대해서 표현하면 몇 t야? 그림자 길이 이만큼이잖아. 몇이야? 110t야. 맞죠? 110t야. 그러니까 110m per 분이야.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는 지금 일정하죠? 얼마로 일정하죠? 90m per 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분 지나면은 가로등으로부터 90m가 지나갔고 그리고 2분 지나면 90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만큼 지나왔죠. 근데 그림자 길이가 변하는 것도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자 길이도. 1분이 지나면 110m가 늘어나 있고요. 2분이 지나면 220m가 늘어나 있는 거야. 그게 일정하게 110으로 고정돼 있다 이 얘기야.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혹은 얼마나 빠르게 나중엔 감소하는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셨죠? 그거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정리하시고요.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자, 가장 바깥쪽의 파문은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20cm씩 늘어난대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
야, 20cm씩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때의 반지름의 길이 만약 몇 초 20cm니까 만약 t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몇 t야? 20t. 이게 20t.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돌을 던지고 난 후,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얘 넓이가 변하는 속도 있잖아. 이 넓이가 변하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게 뭐야? 내가 호수에다가 돌을 딱 던졌어. 그랬을 때 그 넓이가 일정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1초일 때 커지는 양과 2초일 때 커지는 양은 원래 원의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커지는 속도도 다르겠지.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의 속도를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지금 문제가 어떻죠? 3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뭐 할 거냐면 결국 S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그것을 뭐 하자? 미분한 다음 T는 3 대입하자. 이게 끝이야. 아셨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넓이를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S는 얼마 T? 400 T 제곱 파입니다. 이거 T에 대한 식이니까 뭐 ST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렇게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T에 대해서 뭐 해주고 난 다음에 미분해주고 난 다음에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사실 맞고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앞으로 좀 끌어나오시니까 800 t 파이라고 이렇게 되버립니다. 아셨죠? 그럼 내가 궁금한 3초일 때의 그 넓이의 변화율은 여기다 얼마 대입해야 돼? 3 대입해야 돼. 그럼 3 대입하니까 2400 파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단위는 어떻게 쓰시냐? 자, 지금 여기서 단위가 뭐였어? 원래 센티미터였지. 그리고 단위가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지금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 그것을 가지고 초로 나눴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 퍼 초라고 쓰시면 됩니다. 처음이 2cm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1cm씩 커진다는 얘기는 만약 t초가 지났어. 그렇다면 몇 t? t초가 지났다면 몇 t? 2 플러스 t 좋습니다. 자, t초가 지났으면 2 플러스 t가 되는 거고요. 자,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이 6cm가 되었을 때. 자, 우리 아시죠? 야, 반지름의 길이가 계속 커지는데 이렇게 커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기 때문에 지금 풍선이니까 9입니다. 9. 3차원으로 그리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매 초 1cm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6cm 되었을 때. 야, 생각해봐. 반지름의 길이가 6cm 됐다? 그거 몇 초야? 몇 초일 때야? 그렇지, 4초일 때야. 그 생각 먼저 해주시고.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그 4초일 때의 뭘 구하여라? 건널비의 변화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피의 변화율 두 번째, 이거야. 건널비의 변화율, 혹시 건널비 공식 기억하시나요?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 얼마? 4파이R 제곱. 3분의 4파이R 세제곱.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해봅시다. 뭘 할 거냐면 1번. 자, 건널비에 대한 변화율인데요. 건널비는 우리 이 공식 그대로 저기다 집어넣을 건데 4파이에다가 2 플러스 t를 몇 제곱해 주시고 제곱해 준다. 이게 건널비야. s라고 쓸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s를 뭐 한 다음 뭐 하자? 미분한 다음 얼마를 대입하자? t는 4를 대입하자. 이 얘기야.
자,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D, S, D, T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고요. 그럼 4, 2, 8이라고 하는 것에 2 플러스 T, 여기에 대한 파이. 따라서 여기다 그대로 4를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6, 8에 48, 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단위는요. 지금 여기가 건널비니까 센티미터를 제곱해 주셔야 건널비의 단위가 되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t라고 하는 시각, 그런데 시각은 지금 t초, 초입니다. 초.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 퍼 초라고 써주셔야 이게 되는 거고요. 2번 갑니다. 2번은 부피가 갑니다. V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서 R에 해당되는 2 플러스 T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따라서 얘를 가지고 미분하시니까 dv, d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얘가 곧 무엇이다? 3 앞으로 끌어나오시고 4 파이라고 하는 것에 2 플러스 T 이것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4를 대입하시면 여기는 6이 되는 거고 6, 6에 36 곱하기 4야. 그러면 6, 4, 24 4, 1은 4, 6, 4, 24에다가 144 고맙습니다. 144 한 다음에 얼마죠?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단위를 써달라라고 한다면 단위는 얘가 부피가 세제곱 센티미터였겠고 거기다가 나누는 겁니다. 뭐로? 시각으로. 그러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퍼초. 적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3분의 1 T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0T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얘가 0서부터 5까지의 속력의 최대값입니다. 속력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향은 없어요. 그냥 크기만 갖는 겁니다. 그럼 그 크기만 가지고 가장 컸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 크기는, 속도의 크기는 얘를 가지고 미분하셔야 속도 나오시겠고,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 나오시고, 얘는 그래프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는 가운데 대칭축은 언제? t는 4일 때. 괜찮죠? 그리고 나서는 얘가 언제 0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춘? 이런 식으로 그려지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는 얘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최대인 순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서부터 5까지야. 그럼 0은 어디 있을 거야? 0 대입해 볼래? 그러면 얘가 10이고 0 대입했을 때 0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겠는데 어디에 있을까? 네, 왼쪽에 여기 0. 그리고 나서 0이 여기 쪽에 있다는 것은 뭘로 확인해? 얘의 근을 봐주셔야겠죠? 맞죠? 이때의 근을 봐주시면 이때의 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t값을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얼마야?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10이니까 6 되시는 거지. 맞니? 그럼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루트 6 이거보다는 더 작은 쪽에 0이 존재하겠고,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함수야. 5까지라고 하는 것은 5가 4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작은 쪽에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그럼 여기서의 이 크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은 사실 확인할 때 4 확인해 주시고 0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 맞죠. 0 대입하면 10인 거죠. 근데 4 대입하면 얼마야? 16 마이너스. 여기는 4, 8, 4, 32 더하기 10. 얘 계산하면 얼마고? 마 16에. 여기는 6. 그렇죠. 마 6이죠. 거기다 절대값 치우니까 그냥 6 되는 거고. 맞니? 그러면 비교했을 때 그때의 최대값은 얼마? 10이 되는 거지. 언제일 때야? 0일 때가 되는 거죠.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하고 여기하고는요. 어디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정답은 그래서 10. t에서의 위치는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 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냥 미분했을 때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그 순간을 찾을 건데요. 미분법 바로 갑시다. 야, t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4 한 것이 미분한 것이면 4t 이렇게 되시겠고, 넘겨주면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다가 더하기 4는 0인 거야. 그때 이 t값 얼마야? t는 2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요. 자, 생각해봐. 이 위치를 알고 있어요. t는 2일 때의 위치를 우리는 각각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 나와 있거든, 위치 함수가. 그럼 거기다가 내가 2를 대입했을 때 그 값 t2가 되겠죠. q2가 되겠죠. 그 사이의 거리인데 얘는 수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빼준 다음에 사실 절대값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식을 이런 식으로 쓸게요. 어떤 게 더 큰지 모르니까 거리를 구할 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P2라고 하는 것은 계산합시다. P2 얼마? 3분의 8 다음 8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Q2라고 하는 것은 8 마이너스 10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계산할게요. 3분의 8과 3분의 2를 먼저 이거 빼주는 거 먼저 하니까 3분의 6이라서 2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하니까 10되네요. 그럼 10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는 마이를 빼니까 더하기 2. 계산하면 얼마? 12. 자, 178번. 자, 속도의 부호 반대. 아, 그렇다면 ft, gt라고 하는 저 위치의 함수를 미분한 v, 뭐 ft, 그리고 v, g, t라고 한다면 자, 얘는 4t-2. 얘는 2t-8. 얘의 부호가 반대야. 그럼 곱했을 때 무슨 수다? 곱했을 때 음수다. 이렇게 해주시면 부호가 반대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t값의 범위는요. 얘가 0 되는 것은 2분의 1. 얘가 0 되는 것은 4가 돼서 2분의 1과 4 사이의 범위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나오시는 거고요. 괜춘. 네, 정리하시고 179번 갑니다. 네, 5짜리. 그리고 나서 지금 수면이 얼마씩 올라가고 있냐면 매분 1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넣기 시작한 후 2분 후에 수면의 넓이 변화율. 그러니 내가 지금 할 거는 자, 수면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거고 얼마만큼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거야. 아, 얼마만큼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렇게 이 넓이를 뭐에 대해서 표현해야 돼? t에 대해서 표현해야 돼. 이것까진 괜찮죠? 자, 넓이를 t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좀 해봅시다. 뭘 해볼 거냐면 우리 여기서 이거는 어디? 이 원에서의 어디를 지나고 중심을 지나게 되겠고요. 당연한 거겠고, 그쵸?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를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내가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것을 뭐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지금 매분 1m씩 올라온다고 그랬어. 그럼 어떤 t분인 순간엔 몇 미터 올라온 거야? t분인 순간엔 t만큼 올라온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t라고 두셔야죠. 그럼 얘는 뭐야? 라고 하시면 여기는 직각이니까 얘가 5-t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얘가 5인 거죠. 야, 이거는 솔직히 거기서 나오는 거죠. 원에서 바라봤을 때 현하고 그 느낌 그대로 이어가셔야 돼요. 2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현이죠. 원이 있을 때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뭐 하죠? 항상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수선을 내린 다음 얘가 2등분선 되는 거죠. 이거 이용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5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넓이를 우리가 t에 대해서 표현할 건데 끝났죠. 뭐야.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이것이 제곱이잖아. 그것에다 파이만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25라고 하는 것에서 빼기 5-t라고 하는 것의 제곱 여기에 대한 파이만 딱 붙이시면 정답이 이 넓이를 표현한 식이 되는 거고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한 다음 미분한 다음 t는 얼마를 대입한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다 라는 얘기야. 2분 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미분할 건데요. 그냥 미분하지 마시고 이거 전개 살짝 합시다. 25, 25 사라지겠고요. 마 10t가 사라지면서 얼마 10t 마이너스 t제곱 여기에 대한 파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미분을 칠 거야. 파이라는 것은 그대로 냅두시고 그러면서 10 그러면서 2t 따라서 여기에다가 t는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시면 t 2 대입하니까 얼마야? 6 되는 거죠. 6파이가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6파이 써주시고 제곱 센티미터 퍼 뭐라고? 1 분당 분 써주시면 단위는 끝. 괜춘. 자, 갑니다. 자, 얘가 24라고 그랬고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수면의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부피, 물의 부피야, 물의 부피. 자, 지금 물이 어떻게 올라간다고 했어? 매초 2cm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하셔야죠. 물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이렇게 이 물의 부피가 어떤 모양으로 생기지? 원뿔. 맞죠? 원뿔 모양으로 생길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의 이 원뿔의 부피를 t에 대해서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몇 초? 2씩 올라간다며. 그럼 이때에 이 높이가 몇 t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2t다. 얘가 2t다가 이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도 다 t에 대해서만 표현할 건데 다 끝났죠. 왜 끝났냐면 보세요. 야, 여기는 얘 직각 우주선 요렇게 봐주시면 얘 직각 뭐가 보여? 닮음이 보이죠. 결국 얘가 4대 1이거든? 그럼 얘는 2분의 t야. 얘의 4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럼 부피를 계산할 땐 v, t라고 하는 것은 자 2분의 t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 파이 그리고 2t 그 다음 뿌리니까 꼭 3분의 1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미분한 다음 얼마를 대입해야 된다? 자, 수면의 높이가 8cm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이 높이가 8cm, t는 4인 그 순간. 미분한 다음에 4 대입해라. 그냥 그게 끝이야. 맞죠? 자, 미분 치겠습니다. 자, 미분 치는 순간, 그냥 치지 마시고요. 전기부터 합시다. 자, 여기는 4이고, 얘 날라가면 6분의 4 되겠고, 파이 남기겠고, 그러면서 t 세제곱이 있을 겁니다. 이 미분하시니까 2분의 파이 t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 미분기호도 나는 이렇게 쓸게요. 뭐 V'이라 썼다고 뭐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할 건데 학교에서도 그래도 가능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t는 얼마 대입하면 4를 대입하시면 4, 4, 16에다가 곱하기 2분의 파이 정답은 8파이 정리하시고요. 자, 부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그냥 여기다 써놓으세요. 부정적분에다가. 부정적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자, 그러면 우리 미분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x에 대한 세제곱 미분합니다. 얼마죠? 네, 3x제곱. x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10을 가지고 미분했어. 얘 미분하면 3x제곱. 이런 식입니다. 자, 역연산이라고 그랬지. 그럼 너희 생각해봐.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만약 부정적분, 적분을 했어. 그러면 여기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3x제곱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면 부정적분 한다면 뭐가 나온다? x 세제곱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뒤에 상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 뒤에 있는 것은 모르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 뒤에 있는 것은 더하기 C라고 하겠습니다. 상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적분의 기호는 어떻게 쓰시느냐? 적분, 이게 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쌓을 거냐면 쌓을 적이고요. 얘는 나눌 분입니다. 나눠서 쌓을 거야. 나눠서 쌓아서 나중에는 뭘 할 거냐면 정적분으로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넓이까지 배우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곡선 사이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쌓을 건데 그러니까 더하겠다는 얘기거든. 우리 더한다의 기호를 배운 게 있죠. 뭐죠? 플러스는 그저 초등학교 때 배웠고요. 수원에서 뭐 배웠죠? 시그마 배웠죠? 그쵸? 시그마. 얘가 더한다인데 얘가 K는 1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듬성듬성 더하는 거야. 약간 이산적으로 더하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싸그리 더하는 거, 싸그리 이렇게 쭈르륵 가는 것을 우리는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용어는 인테그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어디서 왔냐면 S자를 가지고 그냥 위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생긴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 인테그랄이라고 써주시고 3x제곱 dx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x세제곱 플러스 c다. 자,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원시함수, 부정적분, 적분상수 이런 것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단 하나야. 뭐냐면 부정적분은 미분의 무엇이다? 역연산.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당연히 미분할 때는 쉬웠던 거에 반해서 우리 적분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반대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인수분해가 살짝 어려웠거든. 전개보단.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써져 있는 아랫줄에 있는 이거는 잘 나오니까 그냥 선생님이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할 때 차수가 어떻게 되죠? 차수가 하나씩 낮아지죠. 그쵸? 그러니 내가 만약 대문자 F를 가지고 미분했을 때를 나는 그것보다 작아진다 그런 느낌으로 소문자라고 쓰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 소문자 fx를 가지고 뭐 한다면 부정적분 해준다면 라지 f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어떤 것을 미분해야지 얘가 되니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 어떤 것을 미분해야 돼? 이만큼을 미분해야지 얘가 되는 거야. 뒤에 상수가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더하기 c라고 붙이는 거고요. 아셨죠? 그냥 그거 써져 있는 거고. 다음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몇 페이지? 261페이지 여기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 봅시다. 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자, 우선 읽어볼게. 그냥 한국어로 한번 읽어볼게. 뭐라고 읽을 거냐면 얘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네모칸 박스는 미분해서 fx 되는 것이야. 자, 미분해서 fx 되는 것을 가지고 미분했어. 뭐 돼? fx 되는 거잖아.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전체는 fx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읽는다. 미분해서 fx 되는 것이야. 아니, 부정적분은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라며. 미분해서 얘가 되는 것이야. 그럼 미분해서 얘가 되는 것을 미분했어. 그럼 fx 안쪽에 있는 얘가 되는 게 맞죠? 그걸 말한 거고. 다음 얘는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있었죠. fx를 미분하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맞습니다. F'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자, 갑니다. F' 다시 내가 물어볼게.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미분해서 F'이 되는 애, 누구죠? 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fx 플러스 c라고 말해야지. 뒤에 상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 이 말 맞지?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은 fx 플러스 c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생각하시는 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미분과 적분은 사라지는 관계, 역연상 관계니까 얘도 연상과 역연상 관계니까 사라지는 관계가 맞는데 맨 마지막에 미분을 했을 때는 상수는 적분 상수 없고 맨 마지막에 적분을 했을 때는 적분 상수가 있다라고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편한 대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우선은 요거 갑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요거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는 미분에서 얘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 항상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양변을 그대로 미분했을 때 얘 안쪽에 있는 것이 툭 하고 튀어나오겠지. 미분해서 이 형태가 되는 것이 좌변이었으니까 이것을 미분하시면 3b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6. 그럼 따라서 a는 얼마? 6. c는 얼마? 3. b는 얼마? 정답.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볼 건데요. 이것도 의미하는 것은 그거죠. 결국에는 그거잖아. fx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싶어 라는 얘기인데 이 안쪽에 있는 거, 이게 의미하는 건 이 좌변 자체가 미분해서 얘가 되는 것이야. 즉 x-1이라고 하는 것에 fx가 되시는 거고 우변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는 거라서 그냥 fx는 바로 가면 뭐 인수분해까지 땅땅 되니까 결국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x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에 fx 얘가 마이너스 2x제곱 3x 플러스 2.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인수분해 조금만 빠르게 할게. 여기 2x 더하기 1과 여기는 최고차항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나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x. 상수항 곱해서 2가 나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거라서 정답은 fx는 마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요거 한번 갑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이거 되는 것을 미분했어. 미분해서 되는 것을 미분했으니까 결국 이것 자체가 얘인 거죠. 이것 자체가 이것은 얘가 된다. 따라서 fx는 5x-2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fe는 2 대입하니까 그냥 8 나오겠네요. 자, 이거는 미분과 적분 기호는 사라지는 게 맞는데 맨 마지막에 적분이 마지막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쓰고 나서 플러스 C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의 우리는 F0이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C값이 1 이렇게 되시는 거고 괜찮으시죠? 오늘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금.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fx, gx를 각각 구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여기서 fx 더하기 gx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죠. 뭐 할까? 라고 하면, 지금 미분돼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뭘 해주면, 적분을 딱 해주는 순간,
얘가 미분 적분이 사라지면서 남는 것은 뭐야? dx 하면 3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각각 미분, 아니죠? 적분을 양변에 씌워주는 순간 이 좌변에 있는 식이 fx 더하기 gx가 되고 우변에 있는 식은 얘 때문에 3x 더하기 c1이 되는 거야. 모르니 어떤 상수인지 모르니 그냥 c1이라고 잡는 거고 또 하나 fx-gx 얘가 지금 우변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의 인테그랄을 딱 해주시면 이것이 2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 플러스 c2가 되시는 거야. 그럼 보이시죠?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는 얘네들을 가지고 C1, C2를 구할 수 있죠. 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 집어넣으시면 0, 0. 그럼 C1은 마일. 그 다음 0, 0. 이번엔 빼주니까 3.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 해주시면 돼. 변수는 두 개인데 여기는 얘가 상수라고 보면 연립방정식입니다. 그것도 1차 방정식이죠. 연립 1차 방정식. 그럼 그것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자, 내가 fx 구하고 싶어. 두 개를 더해. 이 fx는 두 개를 더하니까 2x제곱 7x 더하기 2가 되고 얘를 가지고 fx만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2로 나눠주셔야겠죠. x제곱 2분의 7x 더하기 1 요런 식으로 간다. 괜춘? 요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gx 구하는 것은 그냥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따로 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간다. 계산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이것은요. 자, 첫 번째 이것부터 갑시다. 얘들아, 자, 여기 칠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설명은요. 여기 한번 봅시다. 만약 어떠한 상수가 있어. 그럼 어떤 것을 미분해야 상수만 남아 라고 하면은 몇 차씩 미분해야 상수만 남아? 1차씩 미분해야 돼. 그러니 어떤 것을 미분해야 k만 남아 라고 하면 kx 더하기 c야. 이건 괜찮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어떤 것을 미분해야 x만 될까? 그럼 차수는 어떻게 돼야 되고?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거야. 왜? 높은 차수를 2차를 가지고 미분해야 1차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x의 제곱 미분하시면 2가 앞으로 끌어나오지? 근데 그 2가 사라지게 할 거야. 이게 얼마일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이야. 자, 그럼 x에 대한 제곱 dx야 얼마죠?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야. 하나만 더 하자. x 세제곱 dx야 얼마죠?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c야. 규칙 보이시죠? 얘를 가지고 인테그랄 x의 n제곱을 가지고 해준다 라고 하면 얼마?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정적분의 성질이 있는데요. 자, 우리 알고 있는 사실 좀 갈게요. 뭐냐면 우리 부정적분의 성질을 보기 위해선 부정적분은 뭐에 대한 역연산? 미분의 역연산, 그쵸? 미분은 이런 것은 그냥 나눠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선 그냥 나눠 쓸 수 있어. 선생님 곱셈에 대해선 뭐였죠? 뭐 했죠? 무슨 미분법? 곱해미분법이라고 해서 따로 불렀어. 왜? 어떻게 했었어? 만약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그렇다면 곱해져 있으면 앞에 거 미분 더하기 얘는 뒤에 거 냅두시고 다시 앞에 거 미분 냅두시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이거였어. 이게 곱해미분법이었지. 맞지? 이거는 왜 이름을 특별하게 왜 불러줬던 거야? 얘는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의 내 미분은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그냥 곱해줘. 이런 형태가 아니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미분은 각각 나눠 쓸 수가 없어. 그냥 나눠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야. 그냥 각각 나눠 쓸 수 있는 것은 그 작업이 가능한 것은 실수배 덧셈 뺄셈만 딱 가능했던 거야. 실수배 덧셈 뺄셈만 우리가 그래서 따로
실수로 덧셈 뺄셈만 우리가 나눠서 쓸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괜춘? 그러면 인테그랄도 마찬가지야. 연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k 곱하기 fx 이것을 가지고 dx 해라 라고 한다면 얘 k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끌어나와서 이게 가능하다 라는 얘기야. 또한 덧셈과 뺄셈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각각 나눠 써도 괜찮다 이런 거야. 아셨죠? 부정적분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다른 건 없으시고요. 피적분 함수가 적골인 경우에 부정적분 요거는 하나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봐. 우선 거기서 너희가 처음 들어볼 말은 이거 있겠죠. 피적분 함수. P가 뭘까? 이제 당하는 거죠. P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P적분 함수라는 얘기는 적분을 당하는 함수야.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얘가 P적분 함수입니다. 적분당하는 함수. 맞죠? 이해하시죠? 얘가 P적분 함수입니다. 자, P적분 함수의 꼴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ax 더하기 b에 대한 n처럼 돼 있을 때 이런 경우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만 가능합니다. 선생님 다른 거는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얘기를 할게. 자, 얘들아 생각해봐. 얘는 다시 물어본다. 어떤 것을 미분해야 얘가 돼? 라고 하면 당연히 차수는 어떻게 돼야겠어? 얘보단 커져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지 차수가 나눠낼 거 아니야. 나눠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에 n 플러스 1제곱이 되면서 얘가 앞으로 끌어나오는 만큼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 이만큼은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끌어나오지.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냐면 우리 미분했을 때 합성함수의 미분은 뭐가 필요하다? 무슨 미분? 무슨 미분? 속미분 들어오셔야죠. 속미분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속미분은 누구야? A야. 그렇기 때문에 A가 당연히 곱해져 있게 돼. 그럼 걔도 어떻게 돼야 돼? 없어지게 하려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인데 여기다가 이제 당연히 더하기 C가 되셔야 적분상수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한 두 가지 정도의 물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 두 가지 물음을 하나하나 짚어줄게요. 이거 외우셔야 될까요? 네,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내신에 나올 때 이거 나오는 학교는 솔직히 좀 시험 문제 좀 지저분하게 낼 때 시간 끌고 싶다 이거 한번 내면 돼. 왜 그런지 말해줄게. 아셨죠? 좋아요. 자, 두 가지 갑니다. 첫 번째는요. 자, 다시 말한다. 첫 번째는요. 이 두 가지의 물음 중에 첫 번째. 야, 여기는 이게 왜 온 거야? 너 이거 속미분은 왜 들어갔어? 속미분은 언제 쓰는 거야? 무슨 미분일 때? 무슨 미분일 때? 무슨 미분일 때 쓰는 게 속미분이야? 어떤 형태일 때 뭐에 대한 거듭제곱이나 뭐에 대한 이렇게 형태가 얘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따로 이거에 x에 대한 n제곱 따로따로 돼 있는 두 개가 합성돼 있는 합성함수일 때 그때 쓰는 게 속미분이야. 맞죠? 그럼 속미분을 하는 그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얘가 온 거란 말이야. 그럼 다른 건 안 배우나요? 합성함수에 대한 다른 적분은 안 배우나요? 다른 거 잠깐만 봐봐.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의 5제곱을 가지고 dx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뭐가 문제인지 잘 봐. 너희 이거 몇 차씩 나올 거야? 다 전개하면 10차씩 나올 거고 당연히 그것을 적분했을 때는 11차씩의 다항식이 나오는 게 당연한 얘기야. 맞지? 근데 너희가 만약 생각한 대로 뭘 했다면 적분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구상이 될걸? 잘 봐. 뭐냐면 x제곱에다가 더하기 1에 대해서 지금 차수가 하나 올라가야 되니까 6이 올라가겠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것은 선생님 얘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 6분의 1이 있어야 앞으로 6 끌어 나왔을 때 항상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중요해. 성미분을 뭐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맞죠? 근데 여기서 성미분을 나눠주는 순간 식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요렇게 돼. 얘 돼? 안 돼? 안 돼요. 선생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죠? 너희 적분에 대한 정의가 뭐야? 적분은 뭐야? 미분의 역연산이야. 실제로 얘를 가지고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나올까요? 우선 분수식골 부분이 생겨요. 맞죠? 이거 전개하는 순간 1이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x분의 1 때문에 분수식골이 생깁니다. 말이 안 돼. 얘하고 얘하고 같지 않아요. 딱 이거는 언제만 가능한 거냐? 1차식을 거듭제곱했을 때만 가능한 식이야.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이거를 꼭 외워야 되나요? 그냥 전기해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텐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주는 게 좋다라고 나는 얘기를 할 거냐면, 요런 거 나옵니다. 인테그랄. 너희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봐. 야, 너희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 뭐 x 더하기 1, 그래 5제곱 dx, 그래 2x 더하기 1, 요런 거. 자, 첫 번째, 요런 문제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잠깐 해본다면, 이 문제가 나오면은 뭐가 문제냐? 우선은 지금 이거 전개한 거에 대해서는 이항 정리인데, 그거는 확통해서 배우죠? 안 배웠죠? 안 배웠죠? 이거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나열해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 맞지?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공식 몇 가지? 여기 몇 제곱? 세제곱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야, 세제곱 해봤자 요 정도는 그냥 해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어떻게까지 나오느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런 거. 딱 보는 순간 어때? 숨 막히지 약간. 이건 약간 하기 싫지. 약간 여기서 이거 전개를 하고 뭔지 알지? 적분하는 건데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럴 때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야, 학교 선생님들이 시간 좀 끌고 싶어. 그랬을 때 이런 거 하나 내버리면은 애들이 만약에 이거를 안 해왔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전기 진짜 싹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외웠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가능하다. 당연히 4가 앞으로 끌어 나오시고, 물론 차수 먼저 볼까요? 차수 먼저 보시면 5x-4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제곱이 되겠고, 차수 얘가 앞으로 끌어 나왔을 때 사라져야하니까 4분의 1 되겠고, 그리고 이 속미분이 오기 때문에 5분의 1이 하나 곱해지셔야, 실제로 얘를 가지고 미분했을 때 4 앞으로 끌어 나오고 속미분이 있어서 지워지고 차수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그게 가능한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거 외우라는 거지 평소에 쓰진 않아요. 아셨죠? 그거 해주시면 될 겁니다. 유리함수는 어떻게 미분하나요? 무리함수는 어떻게 미분하나요? 무리함수 지수꼴로 표현할 수 있죠. 앞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알파가 실수일 때까지 다 성립해. 너희 봐봐. y는 루트 x지. 얘 실제로 도함수 한번 구해볼까?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도함수 구하라.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수도 있어. 왜? 너희 도함수의 정의를 배웠거든? 정의대로 가셔야죠. 아니, 선생님, 미분을 안 배웠다고? 야, 이거 미분을 안 배웠다고? 물론 여기까지 배운 학생들은 이거는 선생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치면 2분의 1 땅 되고 이것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잖아요. 그러니 이건 이렇게 쓰겠네요. 이 루트 한 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쓰겠네요. 사실 이렇거든?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나와. 왜? 도함수의 정의를 배웠거든? 잘 봐. 얘를 가지고 우리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도함수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구해? f 프라임 어떻게 구해? 리미트. 들어오셔야죠. h가 0으로 올 때 h분의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여기는 뭐야? 루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야. 자, 항상 극한의 기본은 무엇이다? 대입이다. 대입하는 순간 분모 어디로 가? 0, 분자 어디로 가? 0분의 0꼴이야. 무리수, 무리식 있네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유리화 할까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리화 할까요? 뭐 식 이해되죠? 유리화하는 거. 아니, 그럼 뭐가 돼? h라고 하는 곳에 여기는 이거 제곱 빼주시니까 뭐야? h 되지? 분자에 뭐가 돼? 되지? 지워지지? 대입하면 얼마? 나오지? 이거 안 나오지 않아요. 물론 미적분까지 배운 학생들이나 선행이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생각하면서 중간 과정을 이어갈 수 있어. 그럼 틀렸구나. 그럼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알았지? 나오는 문제야. 지금 자, 인테그랄. 자,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는 뭐를 변수로 잡다라는 얘기냐면 x를 변수로 잡는 거야.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이야. 그럼 너희 생각해. x제곱은 여기 x를 변수로 잡으니까 결국 몇 분의 몇?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 얘도 x를 변수로 잡으니까 선생님 t는요? 그냥 상수로 보세요. 아니 그럼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도 t제곱을 2라고 상수로 보시라고. 그러면 x만 딱 곱해주는 거잖아. 정답이야. 아셨죠? 당연한 거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2번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가시면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것의 dx야. 자, 그러면 앞에 거는 x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끝. 자, 얘는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적분기호가 나눗셈에 대해서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얘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 하시고 지워질 거 지워지고 따라서 y제곱 y 그1 dy 계산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1 y세제곱 2분의 1 y제곱 yc 끝. 이런 것들은 그냥 쭉쭉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선은 얘를 땅 바라봤을 때 얘가 각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인테그랄을 여기서 한꺼번에 묶어주셔야 얘가 보인다라는 얘기죠. 얘가 마구가 안쪽으로 송 들어가시니까 얘가 9가 되는 거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분자여서 결국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x-3, x-3 남는 거 보죠? x 플러스 3의 인테그랄 앞에 거 얼마지? 2분의 1x제곱 3x c 괜찮죠? 이거 속도 좀 내는 거는 그만큼 쉬워서 속도 내는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이번에 여기를 딱 바라봤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만큼을 적분하기 전에 비적분 함수가 얼마야?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여기는 얘도 안쪽에 있는 것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아니죠. 9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 안쪽이. 따라서 이거를 한꺼번에 빼주신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를 빼니까 마 8x 세제곱 빼주면 6x제곱
빼주면 마x 빼주니까 마1 되시는 거고 얘를 가지고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갑니다. 괜춘. 자, 여기서 F형이라는 것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상수는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F 얼마? 마 1의 값을 구하여라. F-1은요. 자, 마1 대입할 겁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마3 마이너스 2분의 7 되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괜춘. 네. 습니다. 여기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떤 걸 미분해야 얘가 되니? x제곱 플러스 c. 그럼 f-1이 3이기 때문에 3은 마1 대입하면 따라서 c는 2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f2의 값은 정답은 6. 자, 이게 되게 잘 나오는 형태거든요. 필수제 8번 여기다가 별수 하나 쳐놓으시고 자, 이런 문제가 어떤 도함수 주어지고 원함수 구하기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시면 얘가 도함수입니다. 그럼 원함수는 어떻게 구하죠? 얘를 뭐 해줘야? 얘를 적분해줘야. 맞죠? 그럼 적분하는 순간 앞에 거는 x의 몇 제곱? 대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 그런데 1 대입하시면 따라서 c는 정답 C가 3이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fx는 이렇게 되주는 거죠. 얘들아 필수예제 9번에는요. 여기 나와 있거든. 뭐라고? fx와 그 부정적분 라지 fx 사이의 관계라고 써져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봤죠? 그러면 그 부분 네모칸 치시고 이때는 한 99%의 문제가 98%, 99%의 문제가 양변을 미분하시면 풀립니다. 자, 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양변을 미분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의 의미는 뭐야? 스몰 fx를 얘를 뭐 한 거? 적분한 것 중에 하나, 그치? 근데 우리가 이 관계식을 알고 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것을 미분한 그 식도 얘가 뭐야? 얘가 항상 성립하는 그 식이거든. 항상 성립하는 그런 관계식인 거지. 항등식 미분해도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좌변은 이런 식으로, 우변은 곱미분, 거기다가 요렇게 지워질 거 지워지고요. 따라서 x 곱하기 f'x는 얼마야? 6x제곱 마이너스 2x 되시는 거고 f'x는 얼마다? 6x 마이너스 2가 된다. 야, fx가 그럼 얘를 가지고 뭘 해줘야? 당연히 적분해 주셔야 나오겠죠.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F형은 1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 정답이죠.